네, 안녕하세요. 삼성본병원 강준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본병원 이영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가 이제 우리 HTO죠. HTO. 한글로 이게 뭐였죠?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위경골절골술. 말이 좀 복잡하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걸 시행하게 되죠? 먼저 제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무릎 모양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뼈를 대퇴골이라고 부르고 이 아래쪽에 있는 뼈를 경골이라고 부르고 두 뼈가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바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내반 변형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형이고, 내반 변형이 있다 보면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진행할 수 있어서 관절염이 진행한 환자에 대해서 이 무릎 모양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수술을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술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뼈를 경골의 위쪽에서 조금 부러뜨려서 다리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뼈를 쳐서 다리 경골을 벌려주면 이 O자다리였던 다리가 정상 모양 또는 X자 다리가 되면서 안쪽으로 많이 갔던 이 하중을 줄여주고 비교적 정상적인 바깥쪽 연골을 쓰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뼈가 이렇게 기울여 있을 때 이렇게 펴주는. 그러면은 이 수술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인공관절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아주 비만하지 않은 그런 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은 그런 환자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평원 기준에 의하면은 그 70세 이하의, 그리고 그 무릎 관절염이 아주 심하지 않은, 그래도 아주 말기의 관절염보다는 중기 정도의 관절염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위경골절골술을 O자다리 교정술이라고도 하는데 통증이 없어도 받아도 되는 걸까요? 물론 뭐 이론상 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증상이 없고 그리고 기능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수술을 받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나오고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어서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모양이 안 좋아서 수술하게 되면 이제 그 약간 미용 수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료보험이 되는 수술인데 보험이 안 되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주로 이제 다리 모양이 휘어 있는 그런 그 안쪽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이고,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나뉘는데 아주 말기에는 이 수술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기까지 진행하기 전인 한 2기에서 3기 정도의 환자에서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근위경골절골술, 이 HTO라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 네, 맞습니다. 너무 고도의 비만 환자에서는 절골술 고정력 자체가 약해서 고정 실패가 일어날 수 있어서 아주 고도 비만 환자에서는 추천되지 않고요. 단순 그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이런 환자에서도 이 수술은 별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다리가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네, 그 환자들은 이 수술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위경골절골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환자분들은 어떤 수술을 받으셔야 될까요? 네,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때까지 이제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를 병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인공관절 수술이 심한 분들을 받는다고 했는데 인공관절 수술하고 차이점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은. 인공관절은 뭐 손상된 관절을 다 제거해 버리고 금속으로 된 관절을 다시 갈아 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되돌릴 방법이 없는데, 근위경골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관절을 보존하면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수술이라 혹시 나중에 관절염이 더 진행한다 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하나의 보루가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수술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의 통증이나 흉터나 회복 기간 등도 좀 차이가 있으실까요? 아, 네, 뭐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는 뭐 근위경골절골술이 훨씬 통증이나 회복 기간은 좀 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인공관절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바로 보행이 가능하지만 근위경골절골술이라는 거는 이제 뼈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골류합이 될 때까지는 이제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발 보행이 한 6주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 네. 하고 나서도 나중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할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 이후에 관절염이 진행 속도를 아주 늦출 수 있는 수술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진행이 빠른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로 다시 재치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고정 실패나 근위경골 절골술에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도 최후의 방법은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은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고정을 시키는 이제 금속 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나중에 꼭 제거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려나요? 네, 아무래도 네. 고정을 하는 부위에 그 살이 얇기 때문에 밖에서 금속물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인대나 힘줄이 지나가는 부위 주변이기 때문에 고정물로 인한 그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류압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불편한 분들에 한해서 금속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그 시기는 통상적으로는 1년 이상 지난 이후에 그리고 CT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류압이 완전히 확인된 이후에 그 금속 제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빼거나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다시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고정물 실패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근위경골 절골술을 받으신 분들이 뭐 특별히 뭐 관리를 해야 될 거라든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체중 부하를 좀 줄이시고 6주 정도 목발 짚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목발을 짚지 않고 통증이 없다고 막 걸어 다니시다가 고정물이 이제 부러지거나 고정이 실패가 되어서 수술이 좀 안 좋은 경우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목발 보행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허벅지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서 무릎으로 가는 체중 부하를 많이 줄이는 그런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 이거 하실 때 보통 이제 모양이 한쪽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양쪽이 무릎이 다 안 좋으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보통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을 수술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목발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수술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쪽 수술하고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고 골류압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반대쪽을 수술하면서 그 수술했던 쪽 그 금속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하게 되면 휠체어를 한참 타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고 재활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근위경골 절골술. 요즘 보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서의 그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관절을 보존한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수술 결과도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요즘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